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땀을 흘립니다. 탄수화물도 뚝 끊어보죠. 매일 칼로리도 하나하나 다 계산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면 결국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고 맙니다. 다이어트의 95%가 장기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체중 감량에 거세게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살이 빠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이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의 여름 휴가 목표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비만율은 단 4.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보다 무려 10배나 낮은 수치죠.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밥과 면을 먹고 심지어 간식까지 매일 챙겨 먹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미국인의 유전자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흡연 때문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남성들이 미국 남성들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웁니다. 그리고 헬스장 덕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헬스장에 등록한 일본인은 전체 인구의 단 3%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록 애쓰지 않고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걸까요? 정답은 더 독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생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이것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굶거나 헬스장에 살지 않고도 음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본인들의 9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 어릴 때부터 입맛 훈련하기. 일본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식생활 교육이 시작됩니다. 모든 급식은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매일 신선하게 만들어지며 교실에서 다 함께 먹습니다. 자판기도 없고 가공된 정크푸드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채소, 밥, 생선 같은 진짜 음식의 맛을 느끼며 자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정상적인 맛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많은 학교 급식은 다릅니다. 감자튀김, 치킨 너겟, 초콜릿 우유처럼 뇌가 끊임없이 단 것을 찾게 만드는 공장형 식단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입맛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공식품을 신선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서서히 여러분의 뇌가 진짜 음식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건강한 편리함. 일본에는 미국보다 편의점이 15배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들의 패스트푸드는 햄버거나 브리토가 아닙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생선구이 덮밥, 된장국 또는 두부 요리입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크푸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구하기 쉽고 간편하다는 뜻일 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설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우리를 대신해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그저 건강한 음식을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식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식욕과 억지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고통 없는 식사량 조절. 일본 문화는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으라는 하라하치부라는 옛말까지 있죠. 식사는 작은 그릇에 여러 종류로 나뉘어 나옵니다. 밥, 국, 생선, 채소가 오밀조밀하게 차려져 있어서 뇌는 실제 먹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초대형 탄산음료나 무제한 리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릇의 크기가 우리의 식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위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배가 부를 때가 아니라 눈앞에 차려진 음식을 다 먹어 치웠을 때 비로소 만족감을 느낍니다. 즉,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고 억지로 참는다는 느낌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 설탕에 대한 경각심.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본인은 미국인에 비해 설탕을 딱 절반만 섭취합니다. 음료수 크기 자체가 더 작습니다. 일본의 캔 음료는 350ml가 아니라 150ml입니다. 디저트도 아주 작지만 예쁘게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양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2달 동안 설탕 섭취량을 40%만 줄여도 사람들은 단맛을 40%나 더 달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입맛은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시간만 조금 주면 됩니다. 달콤한 음료수 한 잔을 녹차로 바꿔보세요. 녹차는 칼로리가 없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줍니다. 5번째 습관, 규칙적인 식사. 대부분의 일본인은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습니다. 아침은 9시 이전, 점심은 1시 즈음, 저녁은 8시 이전에 먹죠. 식사에 리듬이 생기면 우리 몸의 호르몬도 그 리듬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거나 감정적으로 폭식하거나 늦은 밤 야식을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 시간이 뒤죽박죽이면 우리의 뇌는 당장 눈에 띄는 아무 음식이나 집어들게 만들고 그건 보통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조용한 자기 통제와도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느새 식탐이 잔잔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번째 습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걷고 계단을 오르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과학에서는 이를 비운동성 활동열,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고 쌓여 엄청난 칼로리 소모로 이어집니다. 헬스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을 못했다는 죄책감도 없이 그저 삶의 일부분으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7번째 습관, 천천히 먹기.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느끼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먹음으로써 뇌에게 포만감을 느낄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만약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숟가락이나 포크를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천천히 씹고 숨을 쉬며 음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먹는 양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속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8번째, 그리고 9번째 습관, 식사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일본에서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도 않죠. 그들에게 식사 시간이란 일종의 작은 의식처럼 음식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의식을 집중해 천천히 먹게 되면 허기, 포만감, 만족감 같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일본인들의 날씬한 비결은 무슨 신비로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균형, 리듬, 그리고 존중. 내 몸과 억지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인들의 습관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심리와 행동을 형성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